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남은 부사에서 은퇴와 존량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존량루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있었는가와 또 그 존량루가 성리학자들의 탐방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이 존량루를 찾아와서 글을 지어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부사 은퇴와 존량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 30년간 외직을 전전하시던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출세길 막힌 늙은이가 이제 뱃을 그만두고 이제 처가에 가서 조용하게 살란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영암으로 낙향해서 그 천민들이 사는 마을을 개척해 가지고 거기에서 존심 양성을 실천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양반들은 살지 않으려고 하는 포구 주변의 역참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역참 마을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부리는 노비들, 외거 노비가 사는 집이 100여 채나 되고 수백 마지기 논밭이 주변에 널려 있는 아주 큰 부자인데, 이런 부자가 돈이 없어서 역참마을을 개척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왜 양반이 기피하는 포구 주변 역참마을을 개척해서 존심 양성을 실천했느냐? 이 양반들이 기피하는 포구 주변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연총군의 영보촌 개척은 처가에서 약 10km 남쪽 바닷가에 그 뭐 옛단 바닷가가 아니고 굉장히 번잡한 바닷가, 어선과 상선이 드나드는 아주 번잡한 포구 주변이고, 나주로 가는 대로변에 그 역참 마을이 있어 가지고 막 주변에 주막이 시끌벅적하고 이런 곳이었다. 이런 천민들이 사는 마을을 개척해서 양반 마을로 만든 거예요. 그 자금의 원천은 처갓집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연천공의 후부인 평양조씨 재산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부인이 평양조씨는 중랑장 조안정의 무남 동녀예요. 그런데 평양조씨의 세거지가 호남에는 없어요. 왜냐? 후부인이 평양조씨의 오빠나 남동생이 있었으면은 호남의 평양조씨가 이어왔겠죠. 그런데 무남동녀로 유복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딸만 태어났기 때문에 평양조씨 세거지가 호남에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랑장 조안정도 부인 알로김씨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젊어서 돌아가신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 나주목을 보면은 알로현이 나와요. 알로현은 나주목의 속현이죠. 알로현의 토성은 내신이 김서차전이다. 여기서 김이 맨 먼저 나와요. 그 얘기는 알로현 토성 넷 중에서는 알로김씨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가장 큰 성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로현 호족으로 내려온 알로김씨는 굉장한 부자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이 알로김씨의 이 모든 재산이 무남동녀 후부인 평양조씨한테로 다 상속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평양조씨의 어머니 알로김씨는 어떤 분이냐?
알로현에서 부유한 아주 돈 많은 향리의 딸이에요. 그 당시 향리들이 다 부자였죠. 그 향리에서 말하자면은 사대부가 문과에 급제해서 사대부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조선 초에 그 문과 진출한 신진 사대부들이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전부 향리 출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딸이기 때문에 문과에 뭐 급제할 수도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태였겠죠. 근데 1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8세에 남편 조완종이 사망했어요. 신혼 초죠. 18살이면 이제 막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딸 패양조 씨는 유복녀로 태어났는 거예요. 그리고 19살 때 모친상을 돼서 여가장이 됐어요.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를 보면은 10편에 김씨 리엄묘 하는 이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묘 3개가 있고 김씨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여묘살이를 한다 이런 얘기죠. 김씨는 영암군 사람이니 중랑장 조완정의 아내라. 나이 17에 아버지가 죽고 18에 지아비가 죽고 19에 어머니가 죽거늘 다 3년 여묘를 해서 서러워 여기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삶을 일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삶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일반 일상생활 이거를 일삼지 아니하더라. 정려하시니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17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8에 남편이 죽고 19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자 형제들이 있었으면은 부인 혼자 여묘살이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김씨 이분도 무남 동녀거나 말하자면 이 가문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 남편, 어머니를 3년간 여묘를 할 정도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이 알록임씨 가문의 모든 상속이 이 부인한테 집중됐었다. 그게 이제 무남동녀 평양존씨한테로 넘어왔다가 그것으로 해서 이제 그 존량로 개척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존량사기를 보면은 최정이 지었죠. 1633년에 절부 조완정의 아내 김씨는 바로 선생의 부인, 그러니까 평양조씨죠. 어머니시다. 나라에서 내린 정려가 지금도 영원현 고개 아래에 전해 오고 있다. 이게 1633년이니까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알로 김씨, 그러니까 저 평양조 씨하고 연총공이 혼인하신 것은 대개 한 1409년 요 무렵이니까 한 200여 년 후의 얘기죠. 신증 동국 여지 성남 영암군 산천편을 보면은 영원현은 군의 동쪽 심리의 거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암읍에서 심리 동쪽에 영원현이 있고 그 자리에가 그 알로 김씨의 정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신증 동국 묘지 성남 영암 인물편에도 보면은 여기 김씨가 나와요. 김씨는 중랑장 조완정의 처다, 뭐 17에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어쩌고, 내가 아까 신속 상강 행실도에서 나왔던 거가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연총공과 후부인 평양조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영암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동국 여지성남에 적힐 정도니까 아주 대단한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단히 저명인사죠. 후부인 평양조씨 어머니가. 그런데 평양조씨는 유복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를 보면 연천공은 먼저 혼인을 했다가 상처를 했어요. 그리고 문과급제자예요. 그러니까 평양조씨는 그 대단한 어머니의 유복녀고 외동딸이고, 연천공은 문과급제자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유복녀라는 좀 그 흠결이 있죠. 연천공은 상처를 했다는 흠결이 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분은 어찌 보면은 그 사대부 대단한 가문에서는 그 홀어머니 밑에 큰 딸을 며느리로 받으려고 잘 하질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초혼보다는 재혼으로 잘 가려고 하질 않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 내막을 잘 아는 영암 군수 박진, 이분이 이제 중매를 해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박진이 누구냐면 연천공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니까 이분이 그 생지를 잘 알죠. 연천공이 박진의 생질이니까 이 생지를 잘 알죠. 또 자기가 다스리던 영암군의 저명인사 그 알로 김씨의 딸이 이런 유복녀가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걸 중매를 해서 혼인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그때가 연천공이 모친상을 해서 탈상을 하고, 그러니까 1406년에 모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전주박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7년까지 3년상 그 상제를 지내고, 이제 그 탈상한 뒤에 아마 외삼촌이 너 결혼해라, 재혼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아마 혼인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그 영암에다가 존양루를 개척하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존양루가 어떻게 그 탐방면소가 됐는가, 그리고 존양루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